크네요. 그렇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세 가지 대선 뉴스 이제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선 뉴스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대선 뉴스는 안철수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걸었습니다. 마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의원직을 던졌던 것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배수진을 쳤다. 단호한 의미겠죠.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꼭 우리나라 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각오의 일환입니다. 사퇴 시점이 좀 밀렸으면 재보선을 치러서 의정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저는 사퇴 시점은 대통령 후보 등록대가 맞는 시기라고 봅니다. 김병윤 의원님, 의원직을 내던지고 대선 후보에 가겠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에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단호함도 어필하면서 제 눈에는 이거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냐. 문 후보는 2012년에 국회의원직 끝까지 유지하면서 대선 출마하지 않았냐. 이런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는 얘기에는 문재인 후보와 비교되는 본인의 모습들을 살리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도 이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배수진을 치는 각오로 국회의원직을 던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그 당시 국회의원직을 던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견되는 안철수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 이번이 이제 재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배수진이고 나는 이번에 지게 되면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겠다. 삼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하면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배수진을 친 부분이 이번에 내가 만약에 선거에서 떨어지면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겁니다. 더 이상 정치활동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기자들 질문에 그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뜻으로 봐도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치 생명이 뭐죠라고 살짝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안철수 후보가 그만큼 절박한 감정을 가지고 이번에는 양강구도로 대결이 완전히 붙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한번 해보겠다는 심정을 갖고 있을 거고요. 국회의원직을 던졌다는 건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여의도 정치판에서 굉장히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이번 선거를 거의 마지막 선거로 보겠다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양강구도를 더 고착화시키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보십시오. 문재인 후보는 나 떨어지면 정치 끝. 안철수 후보 국회의원 던져. 근데 지금 뭐 홍준표 이런 분은 경남 도지사 쫙 갖고 가다가 밤 11시 57분까지 뭐 갖고 간다든지. 홍준표 후보도 도지사 던졌잖아요. 이건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간까지 이렇게 꼼수를 한 거고 그걸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유승민, 심상정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두 분은 아마도 이 현역 의원 자리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결단의 의미를 내보낼 수가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이 두 사람들 같은 경우에 될 자신이 있다라는 거를 유권자들이 보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 밑에 하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양강구도를 몰고 가는 프레임인 거죠. 두 후보 모두 다 그러니까 이 칼럼 퇴로는 없다. 자, 우리 강 건넜고 다리 폭파시켰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던가 아니면 목숨을 걸던가 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양강구도 속에서 후보가 서로 다른 사람이었으면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고 맥락이 다를 수 있는데 워낙 2012년에 그 앙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12년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양보를 했고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또 앙금들이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전 정치적인 승부수도 있지만 이제 양자 간에 어쨌든 사람인지라 개인적인 감정도 분명히 있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너랑은 진짜 오늘 끝장 한번 보겠다. 뭐 그런 심리도 있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안에 있는 적과 싸우면 밖에 있는 적이 훨씬 더 쉽다고. 안에 있는 적을 한번 틀어지면 왜 친박 친이 막 싸우다가 다시 서로 얼굴 안 보는 것처럼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한번 틀어지면 더 멀어지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지금 묘한 심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저도 분석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함께 노출되고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시시콜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멀어지는 한마디로 정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양쪽 다 저렇게 좀 극단적인 행위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해야지만 자신들의 어떤 표가 결집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언들은 더 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어제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하는 동시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박근혜 정부 장관 모두에게 사표를 뱉겠다. 단 한 명만 빼고.
한민구 국방장관만 빼고 박정부 장관 전원에게 사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걸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후 바로 청안보실장부터 임명하겠다.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반기문 전 총장을 미국의 특사로 파견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광덕 전 부장께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를 보면서 비교적 나름대로의 합리적 대안을 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는 불과 이제 27일 후에는 바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인수위 준비 기간이 한 2달여가 있었는데 이거는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각을 끌고 갈 것인가 하는데 장관 인사청문회 하고 총리도 임명 동의를 한 뒤에 장관도 내정하고 인사청문회 하다 보면 시간이 몇 달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장관은 제가 보기에 바꾸는 건 좀 일단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의미에서 국방장관을 유임하고 나머지는 차관 체제로 운영한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임명해서 하겠다 하는 뭐 이런 거는 나름의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도 또 다른 방식의 또 이것만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고 자기 나름의 방식을 내놓고 하는데 그 다음에 과반이 안 되는 의석에서 한참 모자란 의석을 어떻게 협치를 통해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구상들을 앞으로 밝혀가야 됩니다.